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네 번째 노트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소개하는 챕터는 아니에요. 요 네 번째 노트는 그 재기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하는 그런 비고를 분석해주는 블랙박스 도구인 도사 정리, 영어로는 마스터 시어림을 설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걔를 그 재기 트리를 막 그려가지고 일장에서 합병 용량 분석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바로 그냥 형태만 보고 얘는 비고가 뭐다라는 거를 구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기 알고리즘이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TN, AT 이렇게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이 도사 정리, 마스터 시어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저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왼쪽 절반 정렬, 오른쪽 절반 정렬하고 양쪽 결합하는 형태가 되겠고, 재의 점화식을 쓰면 저런 식으로 돼요. 두 번의 재기 호출이 필요하고, 그때 재기 호출할 때의 입력의 사이즈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비재기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은 ON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되면 표준 점화식 형태가 되는구나. 그러면 마스터 시어리 중에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요. 찾으면 바로 이제 그 비고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2고 D는 1이다 라는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다시 말하지만 그 재기호출수가 되겠고, B는 입력 크기가 줄어드는 어떤 수준이 되겠고요. D는 이제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비용의 그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사 정리에 적용하면 n log n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n log n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돼. 그럼 표준 점화식에서 A 값, B 값, D 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B의 D승을 해봐. 아까는 B가 얼마였어요? 2. D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B의 D승은 2야. 그리고 A가 얼마였어요? 2예요. 그러면 A가 B의 D승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같은 케이스면 그것의 B고는 N 로그 N이 돼요. N의 D승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B의 D승이 A보다 크면은 N의 D승이 되겠고요. A가 B의 D승보다 크면, A가 크면은 N의 로그 B의 A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 2를 한번 잠깐 보세요. 케이스 2. 케이스 2는 비재기적인 부분에 하는 일이 이 전체의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맨 꼭대기에서 하는 일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 애는 어떤 애냐면 매 레벨마다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좌우돼? 레벨 높이, 그 트리의 높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형태가 돼요. 케이스 3은 뭐가 되냐면은 위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어디서 다 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단말, 그 맨 끝에 있는 애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알고리즘의 이제 그
마스터 시어렘, 도사 정리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초등학교 곱셈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의 비고 또는 빅세타는 n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해서 더하고 막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할 때 쓰는 그 알고리즘. 근데 걔를 분할 정보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을 2분의 n 크기의 두 개의 수로 나눈 다음에 걔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저거를 그 자체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점화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C 구해야 되고 AD 구해야 되고 BC 구해야 되고 BD 구해야 되니까 4번의 제기 호출이 필요한 거예요. 2분의 n 크기의 곱셈이 4번 필요한 거예요. 그럼 4t가 되겠고 줄어든 정조는 2n 그리고 평소에 하는 일은 이제 비제기분의 2는 5n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수 곱셈의 정수 곱셈을 분할 정복해서 직관적으로 분할 정복하면은 저 정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라슈바를 적용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구할 때 4번의 곱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3번의 곱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점화식이 3t가 돼요. 3t, 5n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 4t, 3t,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머지소트는 요 형태였는데 요 형태에 있을 때는 n로그 n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어쨌든 제기호출이 카라슈바는 3t이고 또 분할 정복해서 그냥 하는 건 4t니까 n로그 n보다는 좀 더 느리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려면은 이제 A 값, B 값, D 값을 계산해서 구해봐야 되는 거죠. 구해서 마스터 시어리에 적용해 보면 얘네들의 정확한 비고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마스터 시어리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쓰는 제기 알고리즘의 표준 점화식을 구해야 되겠고 그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꼴이 돼야 되겠고 저기서 A 값은 제기 호출한 수인데 저거는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작다. 그럼 제기 호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보다 큰 애들, 제기 호출하는 함수들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도 입력 크기가 줄어든 형태인데 당연히 B도 1보다 클 거예요. 1보다 작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크기가 안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B도 1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D는 이제 일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의 지수인데 저 D는 0이 돼도 돼요. 0이 되면은 이제 비제기적인 부분에서 하는 일은 5완이 되는 거죠. 상수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고 당연히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n이 작을 때는 상수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룰에 내 알고리즘이 맞으면은 이제 마스터 시어렘을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레벨에서의 비용이 같은 경우니까 그 트리의 높이에서 좌우되는데 이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로그 n에서 그 지수 로그의 기준이 되는 애가 우리가 보통 로그 2를 많이 쓰셨죠. 왜냐하면 두 개씩 이렇게 절반씩 나가니까. 근데 그게 로그 2가 되든 로그 10이 되든 로그 뭐 다른 게 돼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로그 AN은
로그 b의 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an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상수가 요만큼이 추가로 나눠져서 붙겠죠. 바꾸면은. 그러니까 로그를 바꿔버리면 상수가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빅 O에서는 상수는 C, N, D 승은 의미가 없죠. C 값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저 로그의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커요. E와 10과는 N의 승값이 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1.5, N의 1.5고 어떤 건 2.3이고 N의 1.5하고 2.3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3에서는 로그의 기저인 요 B 값이 중요해서 여기 B를 표현하고 있고 저 위에서는 B를 굳이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E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E. 그러면 이제 마스터 세오림을 저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고, 그러면 블랙박스 형태로 적용한다는 거는 저게 왜 이게 성립하는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내 알고리즘의 내 알고리즘의 점화식을 구했더니 이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 형태네. 그러면 그 형태에서 A 값이 얼마, B가 얼마, D가 얼마 구한 다음에 B의 D승을 구하고 그거와 A와 비교해서 케이스 1인지 2인지 3인지 찾아가지고 내 알고리즘의 비고는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고 공학도니까 조금은 안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너무 자세히까지 이해 안 하더라도 대략 짐작으로 조금 이해하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케이스 1은 모든 레벨에서 같은 비용, 케이스 2는 맨 꼭대기에서 일을 거의 다 하는, 케이스 3은 맨 밑에서 다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합병정렬은 저런 케이스가 돼서 케이스 1에 해당돼요. A와 B의 D승이 같으니까 케이스 1이 돼서 N 로그 N이 됩니다. N D승 로그 N인데 D는 이제 1이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이진 탐색은 A는 1이고 B는 2고 D는 0이에요. 그래서 B의 D승은 D가 0이니까 1이 돼서 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N의 D승이니까 D가 0이니까 또 1이 돼서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했더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도사 정리가. 그 다음에 정수곱셈에서 4t가 나왔을 때를 살펴보면은 B의 D승은 얼마야? B는 2고 D는 1이니까 2예요. 근데 A는 4니까 뭐에 해당돼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에. 케이스 3에 해당돼요. 근데 B가 2고 A가 4니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4개의 곱셈으로 바꾼 거는 원래 우리가 했던 초등학생 알고리즘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할을 했는데도 안에서 그 스플릿해서 이루어지는 일, 비재기전 부분에 이루어지는 일이 비용이 비싸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는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불렀고요. 4t니까. 원래는 2t의 ON이 돼야 되는데. 근데 3이 되면 카라슈바는 저 4번의 제기 호출을 3번의 제기 호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A가 B의 D승보다 큰 경우예요. B의 D승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면 아까는 2의 4였는데 그래서 n제곱이 됐는데 얼마예요? 1.59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의 2승하고 n의 1.59는 얘가 더 효율적인 애죠. 그래서 그 제기하는 것들을 줄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라슈바 알고리즘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은 n제곱인데
카라슈바는 n의 1.59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스트라세는 행렬 곱셈인데 기계적으로 하면은 A가 8이 돼요. A가 8이 되면은 N 3승이 돼서 똑같아져. 근데 얘는 매번 재교체하는 거를 원래는 8번, 직관적으로 8번 필요한 거를 그 덧셈 뺄셈을 늘려가지고 7번으로 줄였어요. 카라슈바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카라슈바도 원래는 4번이 필요한 거를 덧셈 뺄셈을 이용해가지고 곱셈은 3번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7번으로 줄이면은 n의 2.81이 돼요. 2.8이나 n의 3승이나. 근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n 3승이었던 거를 n 제곱으로 바꾼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긴 예쁜 부분 문자의 경우에는 점수 조사할 때는 n 3승이었어요. n 3승이었는데 2로 나누고 그 스플릿 한 거는 n 제곱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비용이 돼서 이 경우에는 A의 D승이 B D승이 4고 A가 2니까 경우 2에 해당돼서 주로 보시는 것도 알겠지만 맨 꼭대기에서 일이 제일 많이 들겠죠. 그래서 거기 비용이 다른 걸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고요. 그러면 도사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절반씩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2개씩 퍼져나가는데 만약 A가 3이다. 그럼 3개씩 퍼져나가겠죠. 여기가 2개가 아니라 3개, 3개, 3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각각에서 요 각각에서 일어나는 일의 크기는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합병 정렬을 우리가 그 계산했을 때 각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요 개수만큼 소요되겠죠. 각 레벨에 있는 그게 몇 개가 존재해요? 2의 J인데 실제로는 AJ승계가 존재하겠죠. AJ승. A가 그 재교추 수니까 3이면 3개, 그 다음에는 9개, 그 다음에 27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AJ승계가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 각각에서의 비용을 곱해주고 있겠죠. 얘는 6n이었으니까 그 n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얘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각 레벨에서 필요한 연산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하면은 요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그 재교출하는 그 동그란 개가 그 레벨마다 몇 개가 있냐? AJ승계가 있어요. AJ승계가. 그리고 우리가 그 표준 점화식에서 했을 때 이제 n제곱 뭐 n3승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크기들은 B의 J승 나누기 N의 D승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상수 뭔가 있겠죠. n제곱이면 뭐 한 cn제곱 정도 뭔가 될 테니까 그 c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j로 묶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저렇게 바꿔 놓으니까 뭐가 보여? A와 BJ가 보이죠. BD승이. 처음에는 왜 A와 BD승을 비교하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고 쭉 가봤더니 결국은 각 레벨에서 비용은 요거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비용은 요거예요. 요 레벨 높이가 있을 테고
요 높이는 뭐에서 좌우되냐면 B에서 좌우돼요. 2개씩 내려갈 때, 3개씩 내려갈 때 이 크기, 줄어드는 크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각 레벨에서 이 일들을 다 더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비용이에요. 이 전체 비용을 가지고 이제 비고를 우리는 계산하는 건데,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어떤 값이 되면은 케이스 1, 얘가 어떤 값이 되면 케이스 2, 얘가 어떤 값이 케이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체 비용에서 A 요소가 있고 B의 D승 요소가 있는데, A 요소를 우리가 뭘로 불리냐면 RSP라 그래요. 소문자 수 증가율. 재기 호출의 개수가 되거든요. 쟤는 커지면 커질수록 나빠. 커질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악에 해당되는 애예요. 그런데 B의 D승은 B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B는 문제 크기가 줄어드는 정도죠. 문제 크기가 크게 줄어들수록 뭐가 작아져? 높이가 작아지죠. 레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죠.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좋은 요소예요. 좋은 요소. 그래서 RWS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RSP와 RWS가 같으면은 모든 레벨에서 하는 일이 같은 경우에 해당돼요. 같은 경우에 해당돼서 이제 경우 1에 해당되고요. RWS가 더 많으면은 레벨이 증가할수록 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어요. 대폭 줄어들고 결국 그 얘기는 맨 꼭대기에서 한 일이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A는 작은데 BD는 크니까 위에서 하는 일은 적고 어디 가서 많은 일을 해요? 맨 밑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된 거고요. 실제 그러면 그 경우 1, 경우 2, 경우 3에 비고가 왜 그렇게 나왔냐 살펴보면은 전체 비용은 요거잖아요. 요거예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면 얘는 로그 BN번 CND승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이니까 일들을 로그 n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의 d승 로그 n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레벨에서 같으니까 각 레벨에서 하는 일을 계산하고 그게 nd승이고 그거를 곱한 로그 n번 아니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 얘가 이제 다르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J승 뭐 이런 꼴이니까 요 형태죠. 수학에서 수학 잘하신 분 요 형태죠. 그리고 얘는 요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보다 작으면 이 R이 1보다 작다는 건 BD가 A보다 큰 경우죠. 그런 애는 이 값이 어떤 상수로 수렴해요. 갈수록 이 R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무시할 정도로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큰 값이고, 그런데 R이 1보다 크면은 계속 커지죠. 늘어나죠. 계속. 그래서 RK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이용해서 이제 케이스 2를 분석을 해보면, 케이스 2는 얘가 1보다 작은 애니까 결국은 이 모든 합계를 한 값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니까 상수를 여기다 곱해줘 봤자 C와 C'은 이제 다 비고에서는
없애는 거니까 n D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시를 못하죠. 얘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R의 K승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K승 정도를 반영한 게 바로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반영해서 정리해서 결국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면 보기가 거시기해서 이제 얘를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n을 아래로 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n을 기준으로 n이 여기 내려오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어떤 비용이 드냐, 이게 보니까 n이 여기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뭐 b가 2고 a가 4면 n의 2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돼요? 도서 정리가 이런 거예요. 좀 제가 시간을 빠르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표준 점화식이 아니거나 또 그 잘 도사 정리가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점화식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대략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략 짐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항상 그 뭐죠? 비고는 그 대략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애를 내가 비고를 그 도사 정리를 몰라서 얘가 어느 정도 되는 애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몇 개의 값들을 계산해 봐요. T2는 2가 되고 T4는 1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쟤는 로그 n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뭘부터 몇 개 값을 구해놓고 걔를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얘가 맞는지, 내가 추정한 게 맞는지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T1일 때 성립하고 n이 일반적인 n일 때, 작을 때 성립한다는 보고 n 플러스일 때 증명하는 게 귀납법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n이 2의 거듭적이 성립한다 가정하고 2n일 때도 성립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한다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이런 식으로 요거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봐? 초기 값들을 몇 개 쭉 구해보고 추정을 해본 다음에 그 추정된 게 맞는지 그 귀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어떤 알고리즘은 요 방법을 이용해서 비고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고 하였습니다.